할머니, 여기는 무료급식소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보따리 김치 맞죠? 냄새 나니까 빨리 가지고 나가주세요. 저기요, 매니저님. 지금 할머니한테 너무 무례하신 거 아니에요? 됐어요. 아가씨, 일단 나갑시다. 서울 중구 한복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초특급 럭셔리 호텔 하나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국내 정재계 인사뿐 아니라 해외 귀빈들까지 찾는 곳, 그곳은 단순한 숙박이 아니라 명성 그 자체였습니다. 이 호텔의 주인이자 총괄 회장은 바로 한진우 회장. 어릴 적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에서 자라 온갖 고생 끝에 일군 이 호텔은 그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아주 특별한 손님 한 분이 이곳을 찾아왔습니다. 그 손님은 다름 아닌 한진우 회장의 어머니, 이금례 여사, 올해 83. 오랜만에 아들을 보러 온 이금례 여사는 손수 담근 묵은지를 보자기에 싸들고 호텔 정문을 지나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얘가 묵은지 좋아하는데 얼마나 좋아할까? 넓고 번쩍이는 로비, 높은 천장에 걸린 크리스탈 샹들리에 외국풍 조각상들과 대리석 바닥들. 아들의 호텔이긴 하지만 금례 여사에겐 여전히 낯설고 조심스러운 공간이었습니다. 문득 오래전 아들과 주고받았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전에 해준 된장국 호텔 레스토랑에서 레시피 따라 해봤거든. 손님들이 너무 맛있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 다음에 오시면 꼭 드셔보세요. 그 말을 떠올린 금례 여사는 아들에게 줄 묵은지를 더 단단히 쥐었습니다. 그리곤 로비 한쪽에 있는 프런트 데스크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아가씨, 혹시 이 안에 레스토랑이 어디 있는지 좀 알려주겠소? 단정한 유니폼 차림의 젊은 직원이 환한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최세린, 호텔에서 4년째 근무 중인 프런트 직원이었습니다. 네, 할머니. 레스토랑 찾으시는 거죠? 제가 직접 모시고 갈게요. 세린은 마치 친손녀처럼 따뜻한 말투로 금례 여사를 안내했습니다. 서로 걸음을 맞추며 복도를 걷는 사이 세린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 호텔에 무슨 약속이라도 있으신가요? 아니, 그냥 내 아들이 여기서 일하는데 전에 여기 된장국이 맛있다고 해서 한번 먹어보려고. 그럼 혹시 아드님이 셰프신가요? 아, 그건 나중에 말할게. 금례 여사는 회장이라는 말이 부담이 될까 조심스러워했습니다. 그러던 중 레스토랑 입구에 다다랐고 그 앞을 지키고 있던 남자 직원이 그녀들을 가로막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배동규, 레스토랑 매니저였습니다. 뭡니까? 손에 든 그건 뭐죠? 김치 같은 건 안 됩니다. 여긴 고급 레스토랑입니다. 아, 이거는 그냥 묵은지 좀 싸온 거예요. 아들한테 주려고. 보시다시피 이곳은 아무나 들어오는 곳 아닙니다. 그리고 돈 있으신 거 맞죠? 그 말에 금례 여사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묵은지 한 보따리 챙기느라 지갑도 놓고 온 상태였지요. 보세요. 여긴 공짜로 밥을 주는 데가 아니에요. 빨리 나가주세요. 그 순간 옆에서 지켜보던 세린이 나섰습니다. 매니저님,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분은 우리 호텔을 찾아주신 고객이십니다. 고객이요? 고객이면 거기에 맞는 품격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긴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금례 여사는 묵은지 보따리를 꼭 끌어안은 채 서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다는 듯 작게 중얼렸습니다. 그냥 나갑시다, 아가씨. 하지만 세린은 고개를 떨구며 분노를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이건 정말 고객한테 너무하신 거예요. 배동규는 세린을 비웃듯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넌 로비 직원이잖아. 레스토랑 일에 끼지 마. 그리고 이분 데리고 얼른 나가. 아니면 경비 부를 거야. 그 말에 세린은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할머니는 그런 세린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아, 아가씨. 나 그냥 갈게. 그리고 둘은 묵묵히 레스토랑을 떠나 로비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걷던 세린은 할머니 앞에 멈춰 섰습니다.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더 강하게 나서지 못해서. 하지만 금례 여사는 오히려 손을 내밀어 세린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주며 말했습니다. 왜 미안해? 내 편이 돼줬잖아. 그걸로 충분하지. 그 말에 세린은 울컥했지만 애써 감정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금내 여사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진우야, 나야. 지금 호텔 앞 카페에 있어. 어머니? 호텔 왔다고요? 왜 갑자기? 어디 계셔요? 로비에요. 아니, 그냥 밖에 있어. 바쁜데 괜히 방해될까봐. 그 말을 들은 한진호 회장은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니, 혹시 무슨 일 있었어요? 레스토랑 가봤는데 어떤 남자가 나를 그냥 돈 있냐고 하고 막 무시하면서 내쫓더라고. 그 순간 회장은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금방 갈 테니까요. 지금 당장 호텔 임원진 전원, 레스토랑 총괄 셰프 그리고 매니저들 전부 3층 회의실로 모이세요. 최상층 회장실. 한진호 회장은 전화를 끊자마자 비서를 향해 단호히 말했습니다. 비서는 당황한 얼굴로 되물었습니다. 회장님, 지금 전부 다 소집하라고요? 네. 한 명도 빠짐없이. 지금 당장 모이라고 해주세요. 그의 목소리는 싸늘했습니다. 단 한마디도 더 묻지 못하게 하는 강한 결단이 느껴졌습니다. 잠시 후 호텔 내부 방송 시스템에 긴급 호출이 울려 퍼졌습니다. 전 임원 및 레스토랑 총괄 인원은 즉시 3층 회의실로 집결 바랍니다. 호텔 전체가 술렁였습니다. 보통 이런 호출은 대형 사고가 발생했을 때나 나오는 방송이었습니다. 레스토랑 매니저 배동규 역시 놀란 얼굴로 일어나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무슨 일이지? 왜 이렇게 급하게? 회의실에 도착하자 이미 여러 임원들과 셰프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고 곧이어 한진호 회장이 조용히 입장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고 얼굴은 무표정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분노로 차가웠습니다. 한진호가 테이블 한가운데 서류 하나를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갑자기 회의를 소집한 이유 아시는 분 계십니까? 누구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서로 눈치만 보며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그때 한진호가 문득 서류를 펼쳤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 오늘 우리 호텔 레스토랑 앞에서 저희 어머니를 쫓아낸 분이 누구입니까? 그 한마디에 회의실은 얼어붙었습니다. 회장님의 어머니? 일부 임원들의 입에서 조용히 탄식이 새어나왔습니다. 그 순간 배동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그리고 회장의 시선이 정확히 그를 향했습니다. 배 매니저. 그는 순간 눈을 피했지만 한진호는 차갑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당신이 오늘 저희 어머니께 어떤 말을 했는지 직접 말씀해 보시죠. 배동규는 입을 달싹였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식은땀만이 이마를 타고 흘렀습니다. 저는 단순히 호텔 규정을 따른 것뿐입니다. 호텔 규정? 한진호는 조용히 말을 끊었습니다. 호텔 규정이라는 게 손에 보따리 들고 오신 노인을 보고 냄새난다며 내쫓는 겁니까? 돈 있냐고 묻고 무료급식소 아니라고 비웃는 겁니까? 배동규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한진호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 저희 어머니가 가져오신 묵은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반찬입니다. 그리고 레스토랑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된장국. 그건 어머니가 직접 알려주신 레시피입니다. 그런 분을 호텔 직원이 그런 식으로 대했다는 겁니까? 회의실은 숨소리 하나 없이 정적이 흘렀고 배동규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이 호텔은 돈이 많고 외모가 번듯한 사람만 손님으로 받는 곳이 아닙니다. 이곳을 찾아오신 모든 분들은 그 자체로 소중한 고객입니다. 한진호는 마지막으로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따라서 이 호텔에는 손님을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차별하는 직원은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인사팀장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배동규 매니저, 회장님의 결정에 따라 귀하에 대한 징계 절차가 즉시 시작됩니다. 회의실 안은 싸늘한 정적에 잠겼고 배동규는 그대로 얼어붙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회의가 끝나자 한진호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곧장 로비로 향했습니다. 호텔 입구 근처 카페 앞. 이금례 여사는 벤치에 앉아 아들의 얼굴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오래 기다리셨죠? 고개를 들자 아들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금례 여사의 눈에는 안도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괜찮다. 괜히 내가 이를 키운 건 아닌가 걱정도 되고. 어머니가 문제가 아니라 그 직원이 문제였어요. 한진우는 단호한 말투로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로비에서 기다릴 필요도 없어요. 위로 같이 올라가요. 그렇게 두 사람은 함께 최상층 회장실로 향했습니다. 최상층 회장실. 따뜻한 차 향이 조용히 공간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이금례 여사는 소파에 앉아 찻잔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까 그 매니저 말고 나한테 친절하게 대해준 아가씨 있었잖니? 이름이 세린이라 했지? 그 아가씨 참 고마운 사람이야. 한진우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프런트 직원 최세린 씨입니다. 그 아가씨가 없었으면 나 너무 억울했을 거야. 내 편이 되어줬다는 게 얼마나 고맙던지. 그 말에 한진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결심한 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최 비서, 프런트에 있는 최세린 씨. 지금 회장실로 모셔주세요. 비서는 잠시 놀란 듯 되물었습니다. 직접 부르시겠다고요? 네. 직접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잠시 후 조심스럽게 회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최세리는 긴장한 얼굴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부르셨습니까, 회장님? 한진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를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편하게 앉으세요. 오늘 어머니께 들은 이야기 모두 전달받았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세리는 놀란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 아닙니다. 저는 그냥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당연한 게 아닙니다. 요즘은 다들 매뉴얼만 따르느라 정작 사람을 못 보거든요. 그런데 당신은 진심으로 어머니를 대하셨습니다. 그는 비서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최세린 씨의 연봉을 인상하고 다음 인사에서 진급 대상자로 올려주세요. 세리는 순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진급이요? 한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책임을 맡게 되겠지만 지금처럼 사람을 먼저 보는 마음만은 변치 말아주세요. 그 순간 이금례 여사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가씨, 정말 축하해요. 고맙다는 말 다시 전하고 싶어요. 세리는 감격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야말로 영광입니다. 할머님. 회장님도 감사합니다. 그녀의 눈엔 살짝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례 여사는 그녀의 손을 다정하게 감싸주었습니다. 같은 시각 배동규는 인사팀으로부터 통보를 받고 있었습니다. 배 매니저님, 레스토랑 매니저 직책은 오늘부로 해지되며 앞으로는 노년층 고객 응대를 담당하는 부서로 이동하십니다. 예? 어르신 안내요? 네. 실버 고객 서비스 파트입니다. 회장님의 직접 지시입니다. 순간 배동규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하려고 여기까지 올라온 건 아닐 텐데. 하지만 그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며칠 후 1층 정원 한편에서 배동규는 휠체어를 조심스레 밀고 있었습니다. 그 위엔 머리가 희끗한 할머니 한 분이 타고 있었습니다. 자네가 이렇게 도와주니 내가 오늘 기분이 참 좋아졌네. 그 말에 배동규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인사처럼 들렸지만 그 짧은 한마디가 마음 깊숙한 곳에 스며들었습니다. 1주일, 2주일. 시간이 흐르자 배동규는 변해갔습니다. 이젠 먼저 다가가 인사를 건넸고 차를 내어드리고 일정을 챙기고 손을 잡아드렸습니다. 할아버지, 햇살 좋은 자리에 모셨어요. 할머님, 요즘 기운 좀 어떠세요? 그는 점점 깨달았습니다. 이전에 무시했던 이분들이 얼마나 많은 삶의 이야기와 따뜻한 마음을 품고 있는지를. 한 달이 흐른 뒤 이 호텔에는 눈에 띄지 않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조금 더 천천히 걸었고 손님들의 얼굴을 더 자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완전히 달라진 한 남자 배동규가 있었습니다. 이젠 그는 어르신 전담 서비스 부서에서 가장 먼저 출근하고 가장 늦게 퇴근하는 직원이었습니다.
매일 고객 명단을 직접 확인하고 휠체어를 조심스레 밀며 안내를 도왔습니다. 할머님, 오늘은 정원길이 참 따뜻해요. 할아버지, 이 국화차는 제가 직접 우린 겁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예전의 무뚝뚝함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누가 시켜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움직였고 스스로 웃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배동규는 조심스럽게 회장실 문 앞에 섰습니다. 서류도 없고 보고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한 사람으로서 왔습니다. 잠시 망설이던 그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실례합니다. 한진호 회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그 순간 배동규는 말없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회장님. 그의 눈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처음엔 왜 이런 일을 해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그저 치욕스럽고 억울하단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동안 어르신들을 뵈면서 너무 많은 걸 배웠습니다. 고맙다, 수고한다, 자네 덕분에 행복했다. 그 짧은 말들이 제 마음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제가 얼마나 경솔했는지, 그날 어머님께 얼마나 무례했는지, 이제야 뼈저리게 느낍니다. 회장님, 기회가 주어진다면 앞으로 다시는 그런 실수 하지 않겠습니다. 한진호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말없이 침묵한 뒤 입을 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무엇을 배우느냐입니다. 앞으로 절대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돈이 많든 적든 나이가 많든 적든 이곳을 찾아오신 분은 모두 소중한 손님입니다. 배동규는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며칠 후 호텔 1층 한켠에 새로운 공간이 마련되었습니다. 푹신한 의자와 따뜻한 조명, 햇살이 드는 창가, 그리고 국화차와 과일이 놓인 테이블. 이곳은 어르신들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작고 조용한 휴게 공간이었습니다. 한진호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곳은 누구나 따뜻하게 머물다 갈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그날 오후 이금례 여사가 다시 호텔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손에 작은 화분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거 프런트 옆에 놔줘. 지나다니는 사람들 꽃 보면서 마음 좀 놓으라고. 한진우는 화분을 받아들며 웃었습니다. 요즘 직원들이 다 어머니 얘기만 해요. 그날 이후로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이금례 여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사람이 변하는 데는 시간이 걸려. 하지만 결국엔 누가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인지는 드러나게 되어 있어. 프런트 한편엔 작은 화분이 놓였고 그 옆엔 손글씨로 적힌 작은 문구가 붙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겉이 아닌 마음에서 나옵니다. 당신의 오늘이 따뜻하길 바랍니다. 그 문구 옆 작은 김치 모양 브로치를 단 한 직원이 밝게 인사하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편히 쉬다 가세요. 그는 최세린이었습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이 호텔은 여전히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지만 그 안의 분위기는 확실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배동규. 이제 그는 어르신 전담 서비스팀의 책임자로 누구보다 부지런하게 하루를 시작하는 직원이었습니다. 그는 이름보다 표정을 먼저 기억했고 직급보다 마음을 먼저 살폈습니다. 예전의 차가움은 사라지고 그 자리를 진심과 따뜻함이 채우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회장은 조용히 배동규를 불렀습니다. 요즘 많이 달라졌더군요. 배동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럽지만 그때 없던 자리에 이제야 제 마음이 들어선 것 같습니다. 그 말에 회장은 조용히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엔 작은 보자기에 곱게 쌓인 묵은지 한 보따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 어머니께서 또 가져오셨어요. 이번엔 저한테만 주신 게 아니라 직원들과 나눠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배동규는 조용히 그 보자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안에 김치 한 포기가 자신의 삶 전체를 바꾸게 된 시작이라는 걸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실수 덕분에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됐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진심은 늦게 도착할 수 있어도 결국 가장 멀리 가는 힘이 됩니다.
그날 이후 이곳은 사람들 사이에서 묵은지 호텔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겉만 번지르르한 공간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호텔. 그 이야기가 입소문을 타고 전해졌습니다. 그 모든 변화는 거창한 시스템도 특별한 캠페인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한 어머니가 싸들고 온 묵은지 한 보따리, 그리고 한 사람의 진심에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그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따뜻하고 깊은 인생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해드리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도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오해했던 기억, 혹은 누군가의 진심 덕분에 마음이 따뜻해졌던 순간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당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겐 큰 위로와 배움이 될지 모릅니다.